저는 결혼 2년 차,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제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장 아이 낳을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네요. 솔직히 저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숨막히는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 달 내내 회사에서 일하고 상사 눈치 보며 힘들게 버텨서 250만 원 정도 버는데 저도 남편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집에서 살림하고 애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저라고 왜 편하게 집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편 월급이라고 해봤자 저랑 별반 차이 나지도 않는데 겨우 그 돈으로 무작정 집에서 살림하라는 건 무책임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돈을 더 벌어오라고 바가지 긁고 싶지도 않아서 차라리 아이 계획을 몇 년 뒤로 미루고 제가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자꾸만 저한테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 시댁이 정말 가부장적입니다.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남편과 결혼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고 시아버님은 반대로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십니다. 아버님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뭘? 이라고 외치면 어머님이 물을 떠다 드리고 뭐 없냐? 라고 하시면 과일이나 주전부리를 가져와 내어드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요리는커녕 설거지나 빨래 개는 것조차 도와주신 적 없고 집에서는 완전 하나의 왕처럼 군림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댁 집안에서 법이나 마찬가지였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 직장 다니고 있는 것 때문에 아버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 다닐 생각이냐? 빨리 애부터 낳고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첫 만남에 아버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었고 그 뒤로부터 남편도 아버님과 똑같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되었죠. 이때 눈치채고 결혼은 없던 일로 엎었어야 지금 속 터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연애 2년 하는 동안 전혀 가부장적인 면모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는 껌뻑 죽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헷갈렸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부터 남편의 가부장적인 행동이 시작되었고 명절에 보는 시아버지를 꼭 빼닮은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다행히 저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꾹 참으며 비위 맞추고 사는 성격이 아니라서 남편이 저를 부려먹으려고 할 때마다 크게 화를 내고 참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버님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를 부려먹으려 하더라고요. 신혼 때는 과연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려고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맞춰줬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양말도 아무데나 툭툭 던져놓고 소파에 누워서 저한테 물 달라 맥주 꺼내달라 하나부터 10까지 시켜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두고 봤더니 점점 하는 짓이 심해지고 아버님이랑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길래 그때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머님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도 아닌데 집안일은 왜 나 혼자 다 해? 당신이 아버님이랑 똑같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싶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님이랑 살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란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는 절대 두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보너스 없는 달에는 남편 통장에 280만 원이 찍히는데 그 돈으로 정말 아끼고 산다면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집을 살 수가 있기라겠습니까? 애를 낳고 키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자기 아버지도 300을 못 버는데 어머님께서는 알뜰살뜰 살림해서 신우까지 총 4식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고요. 30년 전이랑 지금 상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아이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면 30만 원씩은 기본이고 마트에 가서 장을 10만 원 어치 보더라도 그걸로 며칠이나 먹고 살 수 있나 싶네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푼돈 아껴가며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어서 나랑 결혼했냐고. 나는 절대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다른 여자 찾아서 재혼하라 했더니 그 뒤론 남편 입에서 전업주부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같이 나가서 돈 버는 처지에 집안일도 적당히 나눠서 하자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요즘 세상에 맞벌이하면서 같이 집안일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느낌이지 아직까지도 납득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집안일은 못하겠다고 반항하는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집에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는 등 제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지금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기계적으로 청소기 돌리고 밀대걸레로 집안 구석구석 한 번씩 닦으며 청소하고 빨랫거리 모아서 이틀에 한 번씩 세탁기 건조기 돌립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집안일에서만큼은 제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와 남편과의 기싸움 끝에 이런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안일 문제나 맞벌이하는 문제로 남편과 싸울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한 버릇은 술만 마시면 일행들을 모두 우리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이었어요. 밤 10시가 됐건 새벽 2시가 됐건 남편이 술이 얼큰하게 취한 날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더군요. 여보, 나왔어. 우리 간단하게 맥주만 마시고 갈 거야. 냉장고에 안주할 것 좀 있나? 한밤중에 편하게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예고도 없이 봉변을 당했어요. 결혼식 때는 얼굴 한번 본 게 전부인 남편의 친구들도 남편 손에 이끌려 그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 찾아오긴 했는데 황당해하는 제 얼굴을 보고 민망해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데려오는 사람들은 주로 친구들이나 직장 후배들이었는데 솔직히 요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눈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김에 한번 끌려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2번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었고 그중에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도 많아야 3번 정도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 성격 자체가 그리 사근사근한 편은 아니라서 밤 11시가 넘어 찾아오는 불청객에게 살갑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까지 찾아온 손님이니 바로 쫓아낼 수는 없어서 냉수 한 잔 내어주고 남편이 먹을 것 좀 차려오라고 하면 컵라면 정도는 대접했었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한두 번 푸대접 받으면 다신 한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갈 엄두도 내지 않게 될 겁니다. 저희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남편이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젠 시가친척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네요. 예전에는 술이 잔뜩 취해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그저 술주정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맨정신에도 사람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저희 집이 시댁이랑 그리 멀지 않아서 종종 밖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우리 집에 왔다 가라는 말을 갑자기 하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어? 근처에 카페 괜찮은 거 없는데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갈래? 시부모님이야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면 거절도 안 하고 언제든지 달려오는 분들이니까 무조건 집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손님 대접 준비해야 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저잖아요. 시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놔둘 수도 없으니 커피 타고 과일 깎아서 내오고 손님 맞이해서 정리하는 건 제 몫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외식도 귀찮으니 우리 집에서 밥을 먹자고 초대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당일에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어이없는 일인데 저한테 미리 한마디 상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랑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밖에 사람도 많고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우리 집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기로 했어. 그런 메시지를 갑자기 받으면 퇴근길에 마트 들러서 고기와 야채 사고 또 고기를 먹으면 쌈채소뿐 아니라 파절임도 준비해야지, 된장찌개도 올려야지 손이 한두 번 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 생각에는 간단하게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하는데 차리고 정리하는 게 완전 산더미 같은 일이에요. 게다가 신혼집이라 깨끗하게 쓰고 있었는데 삼겹살 구워 먹으면 온 집안에 기름 날려서 끈적거리고 그릇들도 돼지기름 묻어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미끄러우니 짜증을 안 내려고 해도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직 시집 안 간 신우도 종종 집으로 불러서 늦게까지 남편과 술 마시다 가고 새벽까지 마시다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 허락은 전혀 받지 않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먹을 생각도 없고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집안 식구들 모두 뻔뻔한 사람들이라 제 눈치는 전혀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편 친구들은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을 때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던지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초대하면 마다하는 법 없이 불쑥 찾아오고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술 마시며 놀다가 너무 늦으면 자고 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주말도 아니고 다음날 출근인데도 아랑곳 없이 술 마시고 놀더라고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밤늦게 사람 데려올 거면 최소한 나한테 뭐 차려달라고 부탁하지나 말라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종종 한 번씩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때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안방문을 닫고 있었죠. 남편도 제 인내심이 한계라고 느꼈는지 그때 이후로는 뭐 해달라며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크게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한가롭게 집에서 쉬며 TV를 보고 있던 주말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촌형 전화였는데 두 사람이 오랜만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남편의 병이 도져버린 겁니다. 이 근처까지 왔다고? 잘 됐네. 형수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겠다. 그때 시간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의 사촌형이라는 사람이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우리 집 근처까지 왔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냥 다음에 낮에 만나면 될 텐데 굳이 그 시간에 집으로 초대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몇 번을 거절하더니 기어코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 사촌형이라는 사람도 이상했습니다. 아,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으로 오라 그래?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만나고 보내. 왜 우리 집에서 재우려고 하는데? 남편은 자기 사촌형이 멀리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그냥 내려가라고 하냐면서 우리 집에서 안 재워주면 밖에 이상한 숙박업소를 잡아야 한다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애초에 늦게까지 놀고 돌아다녔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걸 왜 우리 집에서 재워줍니까? 마음 편하게 주말을 푹 쉴 생각이었는데 난데없는 봉변을 당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내가 치사하게 네 집 내 집 소리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내 집이야. 자꾸 손님 불러올 거면 너가 나가.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시댁에서는 자기 코가 석자라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모아놓은 돈 1억 2천에 은행에서 전세대출 1억 5천을 더 받아서 지금 사는 신혼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남편에게 집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기우는 결혼을 하면 형편이 기우는 쪽에서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저희 남편이나 시댁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결혼하자마자 집안일을 전부 저한테 떠넘기질 않나 시댁 식구들을 아무 때나 불러서 술판 버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도 일상다반사였죠. 1년 넘는 시간을 잘 참아왔지만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처음 꺼냈고 남편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거죠. 이게 어떻게 네 집인데 결혼했으면 같이 사는 집이지.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길래 저도 똑같이 남편에게 맞상대 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1억 2천 가져와. 어차피 은행 대출은 이자만 내고 있었잖아. 시댁에서 빌려오던지 어디서 훔쳐오던지 너도 당장 1억 2천 가져오면 손님 마음대로 데려와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돈 이야기를 꺼내버렸더니 남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그럼 일단 해놓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하고 앞으로는 손님 안 부를게. 이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앞으로 시댁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밖에 나가서 사촌형네 부부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자기가 전부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집으로 손님 불러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네요. 말로만 하는 건 도저히 못 믿겠고 이참에 각서 쓰라고 해서 남편이 각서도 쓰고 밑에 도장까지 찍게 했어요. 어차피 법적인 효력이 없다지만 만약에 남편이 또다시 딴소리를 하면 그때는 눈앞에 각서를 들이대고 집에서 나가라고 할 겁니다. 아무리 맞춰가며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모자란 건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지만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요.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누굴 데려오려고 하면 그때는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